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오늘은 남북관계와 거기에 관련된 연평해전 등 영화로 보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평해전도 있고 6.15 남북 공동선언, 제2연평해전, 남북 정상회담까지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을 위한 만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고 분단 이후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연도별로 보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집니다. 85년 이산가족 상봉이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납니다.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1991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때는 노태우 정부 때, 드디어 1998년 정주영 전 현대 회장님께서 소떼를 몰고, 1000마리 갔을 겁니다. 소떼를 몰고 방북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이런 거를 말미암아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발표를 합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대통령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죠. 1차 회담에서는 남북한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하는 역사적인 공동성명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체결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측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북한으로 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처음 만났을 때, 갔을 때 죽을 수도 있어서 한 여담인데요. 손에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에 청산가래를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이우락이 북한에 체포될 경우에 자살을 하기 위해서 청산가래를 갖고 손에 넣고 갔는데 김일성이 오른손을 내미니까 왼손을 내밀고 있어서 악수를 했다. 왼손으로. 그러한 일화도 있었습니다. 왜냐? 북은 그 당시에 우리가 6.25 전란이 있고 우리의 적으로 간주되어 있어서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989년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 노태우 정부는 발빠르게 북방 외교를 펼쳐서 외교 관계를 만들어 갖고 외교 관계 단절됐던 국가들을 만들어 갖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1991년 남북 UN 동시 가입 및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거는 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을 해서 항공기로 방문을 하고 그 합의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 그 합의문 내용이 뭐냐면 통일을 자주적으로 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연방 제한을 합니다. 북한의 그러한 연합, 남한의 연합 제한과 북한의 연방 제한 공통점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한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6.25 때 와서 우주 남쪽으로 전향을 안 하고 자기는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감옥에 있는 거죠. 전향을 안 하고 자기는 북한이다. 북한이 내 국가다. 그래서 남쪽으로 전향을 안 합니다. 남한으로. 그래서 이따가 아마 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있었을 겁니다.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서로 힘을 모여서 경제 발전시키고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에 실려 찾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국제 대회에 남북 공동으로 우리가 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실천을 위해서 남북 대화를 빨리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남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변화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15 교환 방문 등 5개 항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 교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의 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제안을 받아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 북한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지만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무너지고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직접 넘어가서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고 환담을 합니다. 이때 방송에도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을 합니다. 하루 더 묵었다 가세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안 하니까, 왜냐면 다 모든 게 일정이 있고 보안도 관리도 있어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쪽에 남쪽에 대통령 아니십니까? 하달라고 했지만 이러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던져본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그게 방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납니다. 그래서 두 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 번은 무슨 어떤 그 사스인가요? 뭐 아무튼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건너서 김정은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 기사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혼자서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갔냐고 여론에서 질타가 있었지만 아주 무슨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그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 다음 뭐 국무총리나 이런 걸로 이임을 하고 갔다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영화였습니다. 강철비라고.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최정예 요원 엄초루가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
북한 1호는 북한 대통령을 말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사이에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남한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외교안보 수석 곽철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들에게 긴밀한 접근을 시도하며 이러한 전쟁을 막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쿠데타입니다. 누가 일으킨 거고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빨리 알아보죠.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개성공단 폭격 때 북한 1호가 사망했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뭐야? 북에서 선전포고 할 거랍니다. 박철우 씨. 치료하시오. 약속합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병원 아니요. 어서 봐주시오. 급하고. 부탁입니다. 여기 북한 대통령이 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분단국가 인민은 분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우리 유 위원장 동지 상태는 어떻소? 이미 우리 쪽에 기초정부 협조를 받는다고 했어. 이제 유 위원장 동지 잘못되면 이건 다 남쪽 때문이요. 아니, 난리는 그쪽에서 다 펴놓고 왜 잘못되면 다 우리 탓이에요? 20세기 우리 한민족의 이데올로기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식으로 일본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 삼성이 소니보다 잘 나가고 현대가 혼다보다 잘 나가죠. 그렇게 우리는 일본이란 이데올로기에 대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이 뭘로 패망했죠? 핵이요. 핵무기. 저 북은 일본을 패망시킨 핵무기로 갑니다. 형네도 저쪽에서 비핵화 안 하면은 영원히 저쪽하고 대화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자꾸 길에서 사람 많은데. 아이고, 진짜 다들 연구 맹구 코스프레 하나 진짜. 아이 핵은 핵으로밖에 못 막는다는 거 다 알면서 왜들 그래 정말. 아니 막말로 우리가 핵무장하면은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가 없다고. 정 쫄리면 일본처럼 준 핵무장 수준까지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핵무장 검토하겠다 선언해갖고 전략적 입지를 먼저 다지든지.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북한에서 쿠데타까지 났어요. 우리가 지금 공격해도 쟤들 절대로 반격 못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거야. 형, 나 이 자리 물러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차기 대통령에게 정말 멋진 선물 하나 하게 해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인구 성장률 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쉽게 얘기해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당위가 이해 안 되면은 이게 눈으로라도 통일을 봐봐. 난 절대 선제 핵폭에 동의 못해. 다행이네. 헌법상에 내가 아직 결정할 임기가 남아있다는 게.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이러지. 누구야? 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야. 이쪽 남한 1호 모시는 사람. 전쟁 막아야지. 내가 도와줄게. The rest of the world is throwing a penny. And yeah, we have time for a cup of coffee. This is one hell of a nation. It's sad when violence becomes the norm
Back in the States, an average of 90 people are shot to death every day, whether it's the sound of gunshots in the US or talk of imminent war in Korea. We've all been so habitually exposed that we're able to just get on with our lives. 북한 핵폭격 시 방사능 피해와 핵폭발로 발생하는 EMP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걸로 여겨집니다만 If they do use their nuclear weapons, well, our simulation would be meaningless. Should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succeed, we project 0 casualties and a total cost of $300 billion up to the point of full stabilization.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agree to cover $250 billion of these costs, the US will compensate the remaining $50 billion. 미 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계례를 향한 선전포고. 어제 오후 미 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계례 일당이 개성공업지구를 장관하시던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비롯한 최고사령부 간부들을 노리고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천인공로할 공격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부는 정전협정 철회 및 전면전을 선포하기로 결정한다. 예, 다음은 강철비 2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 북한 최고 지도자 위원장과 미국 대통령 간의 북한 원산에서 열리는데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때 북의 총국장은 확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납치된 새 정상이 북한 핵 잠수함의 인질로 갇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동북아시아의 운명이 이 핵잠수함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가 강철비 2가 되겠습니다. 아빠. 나 구두 닦아놨어. 엄마. 얼른 가. 잘 다녀와요. 청와대 게시판에 빨갱이 돌아오지 말고 그냥 북에서 살아라 뭐 이런 청원 올라온다면서요. 아이고. 북미 평화협정회담이 8월 1일에 열리기로 한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위원장, 이번 고비만 넘으면 틀림없이 대통령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자자자자. What's his problem?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평화협정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 우리 대통령님은 독도 바로 앞이랍니다. 결단코 미국이 가진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 전단은 작전 가능합니다. 남조선 대통령 소리하지 마라. 격침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이제부터 핵과 관계없이 우리 원조할 테니 미국한테 너무 밀리지 말라고 충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무력 구조가 애들이 수태호수선합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혁 개방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남조선에 흡수되는 겁니다. 무엇이나? 중간 동무들. 동무도 아무래요? 조금 작아도 편안히 쉬십시오. 미국 잠수함 추정 음파 감지. 새끼들 우리 용이같이 내 앞방인 줄 아네. 야, 저것들! 중국 애들한테 무수거 받아 처먹고 이기는 거야. 원래 영어로 말씀하시라요. 말은 입이 잘 안 떨어져서. 아, 그 남조선 주입식 교육이래 모르구만. 또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인의 총국장한테 마지막으로도 하는 명령이다. 로켓 쏠 수 있는 높이까지 빨리 올라가! Your country fired an ICBM in my country! And politics is show business. You're wrong. I mean,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negotiate with terrorists. How do we keep the Chinese from entering North Korea? We'll have to strike North Korea first. Neocons think the Chinese are the Nazis of the 21st century. God bless America. America first. I'm gonna kill you! Hey, now. Come on!
Thank you, Diego. 다음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었던 월드컵 당시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제2 연평해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룬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병 참수리 357호 대원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과 같은 그런 전우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월드컵의 함성에 관심이 있고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이런 월드컵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과 터키 3, 4위전 경기가 열리던 서해 바다 한가운데서 포성이 울리며 연평해전이 일어납니다. 출아, 너희들이 허비한 그 1초가 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른 생활 사나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야, 약토, 빨리 와, 이 새끼야. 편안하면서 이런 거 구경도 못했을 거야. 새벽 12시 넘어서 같이 라면 먹고 뭐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필승! 몸은 괜찮냐? 동혁이가 친구처럼 정말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여느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 배치! 자연 배치! 자연 배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장비 편대! 무슨 일인가? 전투 발생! 전투 발생! 적정으로부터 비격수! 기급지원 봐라! 기급지원! 양현 앞으로 전투 기호를 펼쳤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어떤가? 북한은 억압적, 권위적, 공격적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도, 친구도 아니다 중립적인 인식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해봤는데 억압, 자유, 민주적, 권위적 여러 가지 중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억압적, 권위적, 공격적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이념, 성향,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북한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수층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아주 강합니다. 보수층은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무책임이나 그죠? 위협적, 정직하지 않음 등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이념 성향 이런 것도 불신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남북관계 인식입니다. 현재로서는 남북관계는 나쁜 편이라고 81%, 나쁜 편,
좋지도 않다는 16%, 좋은 편 1%에 그쳤습니다. 즉 안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나쁘다는 인식이 90%까지 나타나서 북한의 부정적인 것이 현재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와 안보에 위협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7차 핵실험이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모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것이 만연한 관계에서 이러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또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면에서, 즉 북한 체제에서는 부정적이나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과의 의미 있는 교류 활동 등은 잠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뭐냐, 정치적으로의 대화는 좀 부정적이지만 민간 교류는 그나마 조금 교류 활동은 좀 개성공단 만드는 것처럼 좀 괜찮지 않을까,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끝으로 본 키워드로 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북한과의 물리적 전쟁을 막아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강하거나 아니면 서로 윈윈하는 탁월한 민간 교류를 통한 어떠한 협상에 의한 노력을 발휘해서 평화를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핵무기 등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이 한반도에서 공존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시대가 언제쯤 올까요? 아마 그 답은 제 때가 아닌 아마 여러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